로컨설팅 60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죠? 그 친구하고 네. 공장 법인 설립을 해서 네. 일반 회사를 신강공업이라는 회사를 있었고 네. 그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나는 페인트 칠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는 판검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네. 공장을 하나 샀어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었어요. 예, 동업을 하셨군요. 예, 했는데 이 친구가 네. 공장을 15억 주고 사가지고 같이 네. 원래 샀는데 이 친구가 5년 동안 안 들어오는 거라 네. 안 들어오니까 이게 나도 벅차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 포기하기 전에 호이스트 크레인을 네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기계입니다. 네. 그걸 설치를 했는데 한 5천만 원짜리를 나왔는데 네. 그걸 돈 지급을 못했어요. 지불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를 갖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아유. 그 사람이 나를 고발을 해가지고 예. 내가 구치소에 6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고발을 당하셨군요. 예, 예. 네네.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네. 그 모든 기계하고 신강공업 주식회사에 있는 그 기계하고 예. 그걸 내 동생이 네. 가져와 버렸어요. 가져와갖고 저거 마누라 이름으로 네. 그래가지고 대표들하고 다른 데 이사를 다 가져와 버렸어요. 직원하고 네. 그 거래처 임금 우리가 일했는 돈하고 네. 그 지휘관들이 끌어 나오는 사이에 다 다른 공장으로 이사를 해버려가지고 아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동생을 몇 분 이걸 반납을 해라 네. 해도 말을 안 듣고 네네. 내가 이거 찾아가기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해보고 해봤지만 예. 도저히 억울하고 도저히 못하고 네네. 이 동생 놈은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새로 사고 네. 그 직원 그냥 그대로 다 있고 공장 사고 차도 저거 마누라 앞으로 그 돈도 또 사고 네. 아파트 집도 사고 공장 예. 사고 예. 사업은 저희들 할 때 잘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놈한테 이게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갖고 아, 네, 알겠습니다. 동생이, 그러면 예? 다음은 이렇게 일단은 내놔라. 네네. 그래도 이런 방법도 없고 거래처만 해도 내가 돈 한 6,800 정도 되고 보증금하고 예. 아,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네네. 몽땅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친동생이 어떻게 네. 형한테 이럴 수가 있죠? 이번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김영주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도소에 갔다 온 동안에 동생분이 공장에 있던 기자재를 다 가져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타. 예, 기계, 거래처하고. 예, 그 다음에 기계 이외에 또 가져간 게 있습니까? 그 직원도 다 같이 다 데려가고 예. 그 집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예. 다 데려가갔죠. 보증금. 지금 동생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이제 동생분이 형님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가져갔던 기계나 아까 또 전화로 말씀하실 때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도 가져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긴 하지만 이게 동산의 일종이잖아요. 이 부분의 소유권은 우리 형님분이 원래 가지고 있으셨던 거죠. 다른 사람 거 아니었죠? 예, 빌려오거나 예. 이렇게 한 거 아니었죠?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생분한테 우리가 민사상 소유물 반환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져갔으니까 달라는 거죠. 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 돌려달라는 건데, 이제 우리 법적으로 내가 소유권자인데 가져갔으니까 내 소유물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반환 선수. 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기로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네. 제사 전에도 오지도 안 하고 네. 아버님 어머니 그러고 만날 시간도 별로 4시도 먹고 살다 보니까 예. 바쁜 사이에 못 가봤고 예. 지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 게 10년이 나버렸어요. 예.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계하고 돈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내 물건을 남이 가져간 거는 기간 제한 없이 우리 채권은 들으셨죠?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죠? 근데 이 소유물 같은 경우 그런 제한은 없어요. 예,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태가 딱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겨요. 그게 우리 법상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 굳이 법률적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선의취득이니 시효취득이니 하는 게 있는데 지금 10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동생분이 그걸 주장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영업 자체를 재수시죠. 그러니까 동생분 처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유권 자체가 재수시한테 넘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래행위 뭐 정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선의취득 인정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동생분하고 재수신 부부간이니까 남편 게 아니라는 걸 알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주장은 안 먹힐 것 같고 또 하나 남는 건 이제 시효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산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제 법률상의 표현으로는 뭐 공연 평온하게 네. 10년간 점유하거나 그게 더해서 선의무과시 그러니까 남의 건 줄 모르고 그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네. 내 건 줄 알고 가졌으면 그걸 자기께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생분이 고의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되는 시효취득은 못하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년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자기 물건이 되어버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거는 좀 중간에 동생분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계가 우리 전화 주신 분, 상담하신 분 거는 맞는데 동생분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수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이라는데 2002년부터 2004년인데 동생이 직접 2004년요. 예. 그래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증금을 포함하여 이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가져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생분이 이게 형 물건을 절도해서 가져간 셈이에요. 절취해서. 예, 절취해서 가져간 셈인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절도죄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예, 범죄마다 이렇게 다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도가 어떤 형태의 절도이든 간에 이거는 지금 7년, 6년이 다 넘어서 네. 형사상 절도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 부분도 돈을 가져가거나 또는 우리 형님분이 거래처로 받아야 될 돈을 동생이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효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예, 10년의 시효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생분이 가져가고 난 뒤 형님이 출소하시고 난 이후에 혹시 동생분으로부터 뭐 그럼 형님 내가 나중에라도 갚아줄게 뭐 이런 문서를 받으신 게 혹시 있나요? 문서는 없고요. 다 말로만 하셨어요? 말로만 했고 다음은 뭐 얼마씩 통장에
40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입금을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면 입금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다행인데 네. 이제 그렇게 동생분이 형님한테 돈을 입금하게 된 이유가 예. 그 형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또는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준 거라고 그러면 그걸 최후에 준 시점이 10년 내에 있거나 하게 되면은 동생분이 형님한테 돌려줄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한 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동생분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004년도면 11년이 넘었는데. 넘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생분이 돈을 뭐 200만 원씩 400만 원씩 넣어준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넣어준 적이 있다. 네네. 아, 뭐 현금으로 가져온 적도 있어요. 현금으로도 있고 계좌로도 보내준 적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 마지막으로 보내준 게 언제입니까? 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3, 4년 됐네요. 3, 4년 전요. 네. 예.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게 돈이 들어온 성격이 형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예. 또는 기계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돈으로 주기로 해서 준 거라면 그 성격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해서 이렇게 받아오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그래도 그 현금으로 내가 받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영수증 끊어주기 하신 거 없으시죠? 없죠. 예. 그럼 계좌로 들어온 건 언제입니까? 그것도 2005년인가 2006년도.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 그 기간 계산을 해가지고 예. 해보면은 이 시효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그 날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마지막 들어온 계좌로 들어온 거 생각해 보시고 예. 지금 뭐 문서로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동생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가 다가지고 하고 뭐 이 상태에서 내가 문서상에 뭐 남겨를 해도 그것도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3년 됐거든요. 네. 예.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뭐 다만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한테 말만 했지 말만. 그 이유는 아무 이정이 된 거 없고. 이제 그게 저건 공장 사고, 예. 집 사고, 기계 사고 예. 다 했더라고. 근데 이제 문서로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뭐 힘겨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계좌 이체 받으신 내역이 언젠지 한번 확인해 하셔가지고 예. 하시면은 동생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에도 소명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시효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도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시효 취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법에 보면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사실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건 줄 알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자기 건 줄 알고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거는 뭐 이 10원 한 장 그런 나한테 그런 것도 없었고 지가 사는 기계도 없고 예. 네. 내가 다 사갖고 그냥 지금 그건 월급 제일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이게 지금 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건 줄 네. 몰랐다 하더라도 아니, 10년이 지나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어 뺏어오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로 가져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동생분이 시효 취득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시면은 법률적으로 한번 다퉈볼 만합니다, 충분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내용만 들어서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상담을 계속하다 보면요, 이렇게 입증 자료가 계속 생기기 마련이니까 상담자분께서는 계속해서 입증 자료를 만드셔서 일을 해결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